뉴욕시에 6만 명에 달하는 중범죄 난민이 배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뉴욕 치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천여 명의 뉴요커들이 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트코 브랜드 오이와 계란에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대대적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에서 정차된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칼로 찌르고 물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형사 기소에 직면한 난민들이 무려 5만 9천 명 가까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뉴욕의 치안이 나날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형사 기소에 직면한 미립국 난민이 전국적으로 6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만 9천 명이 뉴욕시 거리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등이 뉴욕시를 피난처 도시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중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는커녕 숙박 및 음식 무료 제공, 심지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편도 항공권까지 제공하는 등 미립국 난민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이민자들이 법을 어긴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이민 단속국에 신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뉴욕시에 이 같은 범법자가 5만 9천 명에 달해 호컬 주지사는 5만 9천 번 전화를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이민 단속국에 넘길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뉴욕시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만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뉴요커들은 피난처 도시 정책은 뉴욕과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라는 헛소리는 끝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광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정치인인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도 범죄자 추방을 지지하며 그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국경을 보호하고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 5천 명의 뉴욕 세입자들이 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뉴욕주 검찰에 접수된 불만 신고가 5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분의 2가 뉴욕시 5개 보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 전 한 달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선불 지급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2019년 지정된 주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이후 집을 나갈 때 미리 지급한 한 달치의 렌트비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입자가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즉 벽에 구멍이 생기거나 창문이 부서지는 등 집에 큰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보수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나간 이후 14일 안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 불가능한 이유를 정리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주 제한 기간을 넘길 경우 세입자는 전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울 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기록으로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 검찰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패드 공급 오이와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커클랜드 계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사 측이 대대적 리콜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식품유통회사 선패드가 판매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27일부터 회사 측이 대량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오이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플로리다, 위스콘신, 버지니아 등 전국 곳곳에서 판매됐습니다. 이 오이를 섭취한 68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오일은 멕시코에서 재배된 것으로 썬패드 멕시코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10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반 소매점 및 식품 회사에서 유통됐습니다. FDA는 이 오일을 재배한 멕시코 농산물 회사 거래처인 다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FDA에 따르면 최근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계란도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돼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팜스 측이 지난 27일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22일부터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24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커틀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이란 이름으로 판매된 24개 팩 계란입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병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의 물품을 훔치고 칼로 찌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초 브루클린 부시윅에서 한 용의자가 정차돼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차량 주인의 책가방을 훔치는 과정에서 그를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고 밝히고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11시경 부시윅 와이코프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안에 있었던 운전자의 가방을 뒷좌석에서 훔치려다 차량 주인과 말다툼이 시작됐고 용의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 남성 가슴에 찔렀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이미지에는 용의자는 검정색 상하의 운동복, 검정색 모자, 빨간색 운동화에 차량 주인의 책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40대 남성이 선로에 떠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9시 카슈스코 스트리트 전철역 베드포드 스튜베센트 앤 부시윅행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43세 피해자 남성은 남단행 전철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용의자가 접근해 피해자를 선로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선로로 진입하는 열차가 없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플랫폼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일 판매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올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오늘 사이버 먼데이 하루에 총 매출이 13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에 해당합니다. 매장들의 다수가 문을 닫은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만 해도 6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 급증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대 쇼핑 인파가 몰린 블랙 프라이데이엔 하루에 110억 달러치가 판매돼 전년보다 10% 늘어나면서 역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난해보다 8% 줄어들어 온라인 판매가 전체 소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헌터를 전격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나의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무기 소지, 세금 포탈 등 이미 유죄로 판단돼 형량 선고를 앞둔 2개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지른 범죄 등 11년간의 모든 범죄를 사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의 아들이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의 말을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터의 사건을 지켜본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헌터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고 그 같은 기소는 잘못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를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해오다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말을 뒤집고 사면을 단행, 국민은 눈앞에도 없고 제 식구만 감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사돈 2명을 중책에 임명하는 등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최소한의 도덕성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들마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큰딸과 작은딸의 시아버지, 즉 사돈 2명에 잇따라 중책을 맡기겠다고 밝혀 족벌주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큰딸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억만장자 부동산업자 찰스 쿠시너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쿠시너는 트럼프 당선인 1기 집권 때 가장 큰 권력을 휘둘러 문고리로 불렸던 트럼프의 큰 사위 제러드 쿠시너의 아버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어제 자신의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레바논계 미국인 변호사 마사드 블루스를 아랍 및 중동 문제 선임 고문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사드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재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대선 때는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연합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돈 2명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사에 지명된 찰스 쿠시너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임자가 아니며 단지 사돈이라는 이유로 중책을 맡긴 것은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찰스 쿠시너는 트럼프 1기 임기 말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사돈 트럼프의 사면을 받은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아랍 및 중동 문제 고문에 임명된 마사드 블루스 역시 대선 과정에서 아랍계의 표를 얻어냈다는 점과 사돈이라는 점을 고려한 족벌주의 인사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가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비서방 신흥 경제국들이 달러화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를 이용하든 브릭스가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거대 수출 시장과는 결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은 약한 달러를 선호하지만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선 당시에도 이 같은 구성을 밝혔었습니다. 브릭스로 불리는 비서방 신흥 경제국에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브릭스의 맹장 역할을 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달러화가 무기화되고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10년 전부터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22년 중동 국가의 석유와 가스 수입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혀 미국에는 눈엣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트럼프가 집권함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브릭스의 대체 통화 구상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기 전 중국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금융업체 차이신이 발표한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 50.3에서 51.5로 크게 상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전문가 전망치 50.5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 지수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50보다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즉 11월 제조업 경기가 크게 확장된 것은 미국 대선에서 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공략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관세 부과로 물건값이 상승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주문이 급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신규 주문은 2023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은 4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반전됐고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고율 관세 부과 예고가 중국에게는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트럼프 취임 전까지 상품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이번 주 수요일인 4일 있을 예정입니다. 할리데이 시즌의 아이코닉 이벤트인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는 수요일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점등식은 록펠러 플라자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수 켈리 클락슨이 진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데넨 셰이, 메간 힐티, 레이, 코코 존스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져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매일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켜지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24시간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새해 이브인 12월 31일에는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축 점등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회사 렌트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뉴욕시가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시 안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구역은 맨해튼의 트라이베카 지역으로 나타났고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 시티의 헌터스 포인트 워터프론트 지역이 10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호주가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계정 가입이 금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차기 연방 수사국 국장으로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파텔은 트럼프 일기 때 국가정보국 부국장,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선임국장 등 안보 요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에 미국인들은 평균 1,012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오는 7일 재개관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화재로 목조 지붕이 불타고 첨탑이 무너져 내린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즈에서 21년 연속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포츠웨어 기업 아디다스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아바바브와 협업해 출시한 발가락 신발이 혹평 속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가 추수감사절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따르면 모아나2는 개봉 첫날인 27일과 추수감사절인 28일 총 8,550만 달러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정선 수리치 영양떡, 송편, 시래기 청국장, 한국쌀로 만든 구수한 누룽지, 찐약 도라지 가루, 취나물, 시래기, 곤드레 등 말린 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 정선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2024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봉편총 감자 수제비 가루, 메밀 부침가루, 메밀라면, 대갈령 눈말 황태 양념구이, 100% 한국산 고춧가루, 쌀 조청, 목련 어묵의 매콤 오징어 어묵바, 참기름과 들기름, 웰빙식품의 명가 강원도 양양 서강농협에서 100% 한국산 천연재료로 만든 국물팩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2월 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